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7강으로서 알리바바닷컴의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등록 필요 자료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등록을 위해서는 일반 알리바바닷컴 자체가 그 바이어와 서플라이어, 전 세계 공급업체와 그 다음에 바이어를 연결하는 수출을 중개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우선 무역에 대한 내용들 필요합니다. 필요 자료로 일반 무역 정보, HS 코드, 최소 주문 수량, 주문 단위, 월간 생산량, 그리고 상품의 유통기한이나 보증기한 같은 경우가 또 필요한 내용이고요. 상품 이미지, 상품별로 이미지는 최소한 640 640 이미지를 준비하셔야 되시고요. 상품의 박스 포장이라든지 포장 이미지 같은 경우를 또 준비하는 내용 중요합니다. 자, 동영상은 상품을 소개하는 동영상이나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동영상이나 상품의 특징을 소개하거나 또 그 광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있겠죠. 상품 광고 동영상, 그 다음에 회사 소개 동영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에 있어서는 상품 이미지 이외에도 회사 전경 사진, 제조 공정 소개, 연구 개발 이미지,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이미지, 수출 물품 선적 포장 이미지들을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는 아까도 말씀 전 시간에 회사 소개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회사 소개서를 쓸 때는 회사 이름 꼭 꼬박꼬박 불러주는 것들, 풀네임으로 불러주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주요 제품, 그리고 수출 업력, 그 다음에 회사 인증서 같은 경우들, 그리고 회사 제품의 특장점 같은 경우를 좀 정리해서 처리를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그 회사 속에서는 A4 3분의 2페이지 정도 분량을 넘지 않도록 적어두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인증서는 그 해외 규격 인증서로서 ISO라든지 ISO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해외 규격 인증서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식품에 관계된 인증서들로 주로 채워져 있는데 해썹, GMP, 뭐 할라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UL이나 CE나 ROHS나 또 뭐 앱, 그런 경우들도 이제 또 중요 인증서니까 TUV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영국의 UKCA 같은 인증서들도 새롭게 생기긴 했네요.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제 UKCA가 좀 나왔죠. 중동 지역에 뭐 또 전기 제품 같은 경우 사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인증서, 그리고 국제 특허라든지 국내 특허라든지 실용진한 상표 등록 같은 경우들도 이미지로 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사 제품의 카탈로그는 뭐 PDF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카탈로그에서 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들 중요합니다. 상품 기술 수업, 상품명의 설명, 상품의 특장점, 상품 사양표, 상품별 유통기한, 상품 포장 방법 등 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품 가격표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그 쿼테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 이후에 쿼테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포장 수량이라든지 박스 사이즈, 박스 포장 무게 같은 경우를 해서 패킹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박스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얼마의 단위로 포장되고 또 얼마의 그 가격을 가지는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저 가격표 같은 경우도 처리가 되고요. 자, 바이어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이어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그 소규모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그 OEM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OEM이 늘게 된 이유 자체가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국의 상품을 제조업체만 알면은 또 인터넷으로 직접적으로 뒤져가지고 누가 제품을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포장재를 바꾸거나 자신의 상표를 또 개발을 해서 붙이거나 그 다음에 최소 주문 수량이라든지 포장 변경 조건 등 제작을 처리하는 내용들 많이 있고요. OEM 제작에 또 걸리는 기간 같은 경우도 좀 표시해 놓은 내용들 중요합니다. OEM 제품 같은 경우 최근에 주문이 많이 들어온 그 가장 많이 이제 제품
접촉을 받더라도 OEM 요청하는 경우나 OEM 요건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니까 미리 설명하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품 등록 준비 작업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사진 촬영, 상품 메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나 상품 상세 사진에 들어갈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상품 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 이제 뭐 썸네일이라고 부르죠.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경우 또 촬영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품 관련 키워드를 조사하는 것들 또 중요합니다. 알리바바닷컴 등록 상품을 체킹해서 키워드를 조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바이어가 RFQ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 상품을 찾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키워드들을 또 알아보는 것들 중요하고요. 키워드 리스트를 작성을 하라 되어 있는데 어널러틱스의 키워드 어널러시스를 활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관 키워드들, 앞에서 조사된 알리바바닷컴 사이트에서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아니면 또한 RFQ에서 바이어가 찾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연관 상품을 찾아서 전체적인 키워드 어널리시스에서 빈도와 그 다음에 경쟁업체의 숫자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클릭률을 또 파악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상품과 연관성 높은 키워드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키워드 리스트 작성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렇게 키워드를 조사하는 경우는 4번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품명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상품 관련 키워드를 조합해서 상품명을 제작하고 상품의 특장점 및 특성을 포함한 상품명을 제작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바이어들이 상품을 검색했을 때 키워드를 통해서 상품명에 포함된 키워드를 통해서 또한 알리바바닷컴의 그 상품 등록, 다음 시간에 배울 상품 등록에 있어서는 그 세 가지의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키워드 리스트를 통해서 그 키워드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 앞쪽에 키워드 작업들을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상품의 특징적인 속성을 정리하고 상품 상세 설명을 제작 기획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알리바바닷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이트들이 특히나 요즘 뭐 쇼피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썸네일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품의 그 속성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정리가 되는데 텍스트 기반의 사이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알리바바닷컴도 예전에 텍스트 기반의 사이트였었던 적이 있고 또 바이어들 같은 경우가 상품의 속성들 같은 경우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속성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또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제품의 구성이나 제품의 용량, 보증기간 및 뭐 유통기한들 같은 경우도 상품 속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또 정리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바이어 상담을 가정한 상품 상세 설명을 기획해서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을 직접적으로 제작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텍스트 설명 부분과 영어 번역 부분을 작성을 하시고요. 디자인 설명 부분은 디자인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겟 시장인 국가의 인터넷 접속 속도를 고려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혼합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기획을 하고 이제 제작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상품 사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품 이미지란 여러분들이 B2B를 하거나 B2C를 하거나 모든 사이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상품 한 장의 상품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클릭을 하고 그 상세 설명이라든지 상세 설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알리바바닷컴 같은 B2B 사이트에서는 그 인ኳ리를 받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B2C 사이트에서는 구매라는 클릭을 통해서 구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썸네일 이미지 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B2B를 하거나 B2C를 하거나 상품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상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타사 등록 상품 이미지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잘 팔겠다. 심지어 한국의 쿠팡에서 잘 팔겠다. 잘 팔고 싶다. 파워셀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알리바바닷컴에서 파워셀러가 되고 싶다.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우선 잘 파는 사람이 어떻게 이미지를 등록했는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알리바바닷컴이나 모든 사이트들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에서 3페이지 이내에 알리바바닷컴은 인콰이리가 일어날 확률 95%라고 말씀을 드렸고 B2C 사이트는 구매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95%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노출된 제품들 이미지 어떻게 찍었는지 보시는 것들, 그래서 내가 촬영할 이미지에 컨셉을 잡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스튜디오 촬영 컷이나 카탈로그 촬영 이미지로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좀 찍어 두시면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전시회를 참가하거나 아니면 또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인쇄 홍보물을 만들 때 또 여러모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 컷이나 카탈로그 촬영 이미지를 활용하셔라, 찍으셔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멀티 이미지 등록이 싱글 이미지보다 효과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싱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달랑 제품에 하나의 이미지를 올리는 것을 뜻하고요. 알리바바닷컴은 6개까지 제품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이미지 컷이 6컷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에 각각 뭐 다른 각도라든지 아니면은 디테일 컷들, 제품의 특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 컷들, 상세 컷들을 또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왼쪽에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상품 촬영을 하면은 저렇게 그라데이션지를 대고 밑면은 이제 백색의 이제 판을 깔거나 이제 또 그 전지를 깔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제가 상품이 많지 않을 때, 많은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때 테스트를 했었는데, 배경을 지우고 올려보고 같은 위치에 노출을 해봤더니 배경을 지운 이미지가 3배 클릭이 많고 3배 더 인파이를 많이 받아왔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백색의 이미지가 좀 더 낫다. 배경을 지운 이미지가, 그래서 상품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등록하는 그 썸네일을 만드는 것, 상품 메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태양광 도로 표지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태양광을 통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밤에 이제 조명으로 보여주는, 도로에서 차선 표시를 하거나 그런 등들을 판매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은색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조명이 있는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 찍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3D 이미지도 예전에는 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거를 미국에 판매를 하고 클레임을 직접적으로 제기를 받았던 적이 있고요. 오른쪽 이미지가 이제 그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색깔에 또 그 코팅을 해가지고 나간 실제 제품의 실사 이미지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은색 표현이 좀 어렵다 보니까 회색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3D 이미지로 그린 것인데, 저 제품이 이제 판매를 직접 하고 오른쪽 제품이 나가게 되니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실질적으로 그 회색으로 더 코팅을 해야 되는데 추가 코팅을 거치지 않고 나왔다 뭐 그래가지고 좀 클레임을 제기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실제 제품도 살짝 긁어보거나 칼로 흠집을 내보면은 코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시키고 이제 클레임은 취소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D 이미지 같은 경우 사용을 자제해달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지 품질이 저하될 시에 클릭률이 낮아지게 된다. 클릭스루 레이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클릭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구매를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그 구매가 일어날 확률, 또 B2C에 있어서는 구매고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는 인콰이리, B2B 사이트에서는 인콰이리를 받을 확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 사진에 있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사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그 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 그 프로젝트를 한 4년 가까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오른쪽에 저 포장재 이미지만을 찍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내용물만 있는 이미지를 올려봤어요. 왼쪽에 보시면 내용물만 올렸을 때 바이어들이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클릭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그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이렇게 또 말씀드렸 만 찍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은 사진이라는 것은 포장재와 내용물을 꺼내서 또 적절하게 연출 컷으로 찍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전체 상품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번 찍어 두시면은 전시회를 참가하거나 우리가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이미지를 한번 저렇게 찍어 두시면 왼쪽 하단처럼 전시회를 참가하시거나 그럴 때 아니면 또 카탈로그를 만들 때, 또 아니면 배너를 만들거나 프로모션 배너를 만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런 사진 또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말씀
드리고요. 전체 상품의 전체 그 이미지 사이즈에만 75% 정도는 그 70에서 75% 크기로 등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여백을 주신 꽉 차게 답답하게 꽉 차게 이미지 크기를 가져가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여백을 주라는 얘기고요. 사진은 그 정사각형 이미지일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낮게 등록해가지고 중앙을 피해서 등록하는 것이 시야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중앙을 피해서 약간 낮게 등록하는 게 이제 그 시야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상품 이미지 한번 더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상품의 이미지 권장 사이즈는 640픽셀 바이 640픽셀입니다. 최대는 1000픽셀 바이 1000픽셀이고요. 길이 너비가 1:1 정사각형 이미지여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모든 쇼핑몰들이 대체적으로 지금은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리사이징이 다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크기가 줄어들게 세팅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알리바바 교육을 처음 다른 분이 하실 때 강의를 들었더니 직사각형 이미지를 등록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저게 그 리사이징을 하면 찌그러지는데 하고 교육을 듣다가 중간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모든 쇼핑몰들이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이미지를 등록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또 유의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흰색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고는 왼쪽 상단 모서리에 위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최대 크기는 파일의 크기는 오메가 이내로 해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JPG, 그 다음에 PNG 형태로 처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상품의 메인 컷에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좀 켜진 이미지를 보여주는 제품 인지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꺼진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어가 켜졌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켜져 있거나 조명각 제품들 마찬가지고요. 켜져 있거나 또 이제 작동이 되는 내용에서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식품 화장품의 경우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그 포장 용기하고 그 다음에 박스 사진만을 찍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립밤 제품인데 립밤의 색깔이라든지 또 그 형태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텍스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 품질에 대해서 또 보고 싶은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등록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제품이 하나는 연출 컷으로 해서 살짝 또 그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식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식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사과 주스를 업체에서 등록을 했는데 포장재만 등록하다 보니까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자체가 사과 주스의 색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과 주스도 색상이 많지 않습니까? 약간은 우윳빛이 나는 색상이 있을 수 있고요. 흰색이 있을 수 있고 갈색이 있을 수 있고 투명한 색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물어보고요. 인상 같은 경우도 농축액 같은 경우들 보면은 농축액의 점도 자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사진을 연출 컷으로 찍는 것들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메인 컷이 잘못됐을 시에는 클릭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효과를 쇼핑몰에 등록했을 때 볼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같은 제품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를 상품의 메인 컷으로 활용을 하셨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 또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상품명 만들기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을 만들 때 마케팅 용어도 활용이 되고요. 그 헤드폰에 대한 예인데 핫셀링, 파퓰러 아이템, 에센셜 아이템,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잘 팔린다, 그런 것도 강조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특징 중에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제품이다 하는 것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클리어 사운드 퀄러티, 깨끗한 음질을 자랑한다. 스타일리시 핑크 컬러를 가지고 있다. 컬러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보여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핵심 키워드는 상품의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품명이 헤드폰으로 많이 찾는다 했을 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은 뭐 영우먼을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추가 키워드들은 뭐 핸즈프리, 워터프루프,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뉴 프로덕트 저런 식으로 이제 추가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만드는 상품명으로 예시를 들어본 것이 2022 핫셀링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스타일리시 핑크 컬러 헤드폰 포 영우먼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그 길어지고 이제 뜻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바이어가 읽었을 때 어떤 제품을 팔고 어느 대상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등록해 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그 상품명은 예전에 상품 랭킹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 상세 플러스 키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 또 상세적인 내용들 같이 집어넣는 것들 중요하다 하는 요인들 말씀드리고요. 즉 상품명을 만들 때는 마케팅적인 요소들도 고려하고 제품의 특장점 그리고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타겟 고객들도 활용을 해서 상품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 중요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명은 지난번에 얘기를 교육 시간에 얘기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128자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띄어쓰기 포함이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를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그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는 내용들인데, 옆에 제품은 이제 일렉트릭 마그네틱, 펄스 테라피 해가지고, 자기장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그런 제품들이고요. 자, 키워드들 같은 경우, 펄스 마그네틱 디바이스, 마그네틱 테라피 디바이스, 사이코 마그네토 디바이스, 스포츠 인저리 페인 릴리프,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리해빌리테이션, 그 다음에 전문 용어가 의학적으로 펄스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해가지고 맥동 전자기 치료하는 내용인데 전자기로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페인에 대해서 이제 스포츠 후유증에 대해서 운동 후유증에 대해서 완화하는 마사지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터치 프리 모멘트 마그네토 트랜덕션 해가 테라피에서 EMTT라고도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B2C를 여러분이 등록할 때는 키워드 자체를 뽑으시면은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키워드가 되고 리해빌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나 복구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B2B 같은 경우는 또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FQ에 대해서도 이제 또 상품 등록에서 키워드를 뽑았듯이 RFQ에서도 키워드를 뽑았는데 검색이 높은 키워드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품 랭킹으로 해서 상품 랭킹이 높아지고 커스터머가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은 키워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어의 조합이 영어 단어, 두 단어, 세 단어의 조합이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를 생성한다는 내용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은 근데 이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어 단어의 선호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틀리고 또 교육 수준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에서는 중요한 내용 고려하시는 것들 영어 단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들 고려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B2B 바이어는 제품 관련 전문용어의 사용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아까 PEMF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뒤에 좀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 제품 얼굴에 이제 부직포를 통해서 얼굴에 이제 유효한 성분들을 스킨에 유효한 성분들을 붙여서 마사지를 하는 것을 마스크팩이라고 한국에서 부르는데 동남아에서도 저걸 마스크팩이라고 부를까요? 유럽에서도 저걸 마스크팩이라고 부를까요? 미국에서도 마스크팩이라고 부를까요? 한국에서는 저걸 마스크팩이라고 부르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시트 마스크, 종이 마스크, 마스크 시트 그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페이셜 마스크는 미주 쪽에서 많이 부르는 단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것들이 이제 찾는 빈도라든지
내용들이 틀리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염화칼슘을 누가 좀 판매를 해달라 그래갖고 찾아오셨는데, CL2로 찾았더니 그 염화칼슘이 좀 많이 찾아졌고, 칼슘 클로라이드 영문명으로 찾았더니 많이 안 찾아졌다. 그래서 알리바바 강사가 된 이후에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다시 좀 찾아봤더니 CaCl2가 나중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가 좀 오히려 많이 늘었고요. 근데 그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권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찾을 확률 자체가 높고요. CaCl2는 또 저기서 찾을 확률 자체가 많죠. 동남아에서 찾을 확률 자체가 많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 그 영어를 많이 쓰는 그 유럽이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칼슘 클로라이드를 찾는 이유가, 염화칼슘을 찾는 이유가 제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동남아에서 칼슘 클로라이드, 염화칼슘을 찾는다 그러면은 염화칼슘 자체가 쓰임새가 좀 틀려질 수 있는데, 동남아에서 찾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그 염소를 뽑아가지고 정제를 해서 염소만 뽑아서 그 표백제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염화칼슘이고요. 아니면은 그 칼슘만을 정제해서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또 염화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찾는 CaCl2의 고객과 그다음에 칼슘 클로라이드를 검색하는 고객의 저게 다를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아까 그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그 상품을 컨설팅을 4년을 진행을 했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그 김 제품을 보셨을 때, 김 제품이 요즘은 인삼보다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해산물 김, 먹는 김 얘기입니다. 김을 한국에서는 그 씨위드라고 부르는데, 씨위드 자체는 영어로 따져보면 해초입니다. 뭐 미역도 씨위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은데 학명으로 그래서 또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버, LAVER 해서 레이버라고 또 찾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요게 그 해산물 같은 경우를 그 가장 먼저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알린 국가가 안타깝게도 좀 일본입니다.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김 같은 경우는 스시놀이, 초밥에 뭐 먹는 그 놀이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NORI로 해서 놀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미역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등록하다 보니까 와카메, WAKAME에서 와카메라고 또 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을 등록하는 경우는 또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 단어도 또 조사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수출을 많이 했었던 물품 같은 경우는 또 1호로 또 바이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는 내용들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는 또 저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 용어와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용어, 소비자가 많이 선호하는 용어와 좀 다를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과 PEMF의 그 아까 그 맥동 전자기 뭐 펄스 치료하는 그 전자기파 치료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그 마그네틱 머스클 스티뮬레이션 해가지고 오히려 빈도가 월에 6회뿐이 안 나오는데 PEMF로 찾는 바이어들은 34회입니다. 좀 더 많은 바이어들이 찾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더 PEMF로 찾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B2C의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을 찾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B2B는 바이어입니다. 바이어 같은 경우는 내 상품을 사다가 다시 그 국가에서 팔거나 또 그 국가에 유통을 해야 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선호하고 또 일부러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서플라이어에게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키워드로 해서 사용을 해서 제품을 찾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B2B 사이트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는 전문 용어들도 거리낌 없이 쓰셔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예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 리스트입니다. 키워드 상품 노출을 증가하기 위하여 상품 관계단어로 키워드 리스트를 생성하십시오. 어널리틱스의 키워드 어널리시스를 활용하는 것들을 중요하고요. 모든 키워드를 커버하기 위한 상품 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하나의 상품명에 지나치게 키워드를 중복 사용하는 것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상품명에 계속해서 그 판매하는 제품이 히팅 필름 제품인데, 난방 필름 제품이 있는데, 플로우 히팅 필름, 그 다음에 카본 히팅 필름, 그런 식으로 해서 필름 계속해서 히팅과 필름이 겹치지 않도록 등록하는 것들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고요. 한 개의 키워드 아래의 인콰이리 비율은 다른 키워드 아래의 상품 순위에 영향을 준다. 알리바바닷컴은 상품 등록 시 사용 키워드는 3개까지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의자를 판매하시는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의 처음 이점에서 의자를 판매하신다 그럴 때 1번 키워드를 체어하고 찾으시면은 굉장히 기존의 바이어가 이미 많이 있고, 그 체어에서 열심히 상품 등록이 돼서 고품질의 상품 등록을 하더라도 한 20페이지, 30페이지 가서 찾아질 확률 자체가 높고요. 자, 근데 오피스 체어, 레더 오피스 체어 그런 식으로 가죠. 자, 가죽 오피스 체어를 만든다 하는 사람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 레더 가죽 사무용 의자만 찾는 기업들이 바이어들이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또한 제작하는 업체들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노출될 확률 자체가 높아질 거고요. 근데 헤드레스트 레더 오피스 체어 해가지고 목받침이 있는 오피스 체어다. 그리고 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더 많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규칙을 아시면은 한 개 키워드 아래의 상품의 인콰이리 비율은 다른 키워드 아래의 상품 순위에 영향을 준다라고 규칙을 아시면은 우선은 헤드레스트 레더 오피스 체어에 집중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그 경쟁자도 적고 그런 데서 또 효과를 얻으면은 레더 오피스 체어에서도 바이어 효과가 올라가게 돼서 좀 더 노출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체어에서도 노출이 높아진다 하는 내용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점을 하셔가지고 판매자들 과잉의 시대 아닙니까? 공급자 과잉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 자체가 내가 우선 노출해가지고 노출이 높을 위치에서 그 상품을 등록하는 것, 키워드를 잡아서 집중을 해서 거기에 노출을 해서 효과를 얻으면은 레더 오피스 체어에서도 또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체어에서도 첫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자체도 계속해서 높아진다 보시면 되시는 내용들이고요. 예전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일렉트릭 히팅 제품을 취급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히팅 같은 경우가 월에 검색되는 빈도가 예전에 보면 겨울철에 10,000번입니다. 그래서 히팅 제품의 첫 페이지에 등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끌어올려서 히팅 첫 페이지에도 상품을 등록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히팅을 하면은 제가 아는 제품은 전기난방용품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은 난로라든지 아니면은 또한 물을 데워서 스팀 난방이라든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찾는 내용들과 오히려 좀 거리감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출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까지 키워드에 집중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된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검색어와 특정 키워드를 모두 사용하여 탑 페이지에 등록된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명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합니다. 키워드는 상품명의 생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상품명, 아까 상품 상세 플러스 키워드, 저거를 롱테일
프로덕트 네임에서 꼬리가 긴 상품명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자, 상품명은 짧거나 부정확할 시에 커스터머 뷰가 하락한다 하는 내용들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품명이 짧거나 했을 때 잘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검색이 잘 안 걸리다 보면 계속해서 커스터머가 볼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많이 낮아진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 어널리시스를 통한 그 분석을 활용해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어널리틱스의 키워드 어널리시스를 검색을 사용하시고요. 연관 검색어를 검색합니다. 페이지 전체에 파생 키워드가 표시가 되는데 1페이지에 최대 100개까지 파생 키워드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 내용을 그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이셔서 그 밑에 엑셀과 같은 표를 만들어서 붙인 내용이고요. 자, 3개 그 중에서 이제 3개에서 5개,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 키워드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사용할 키워드를 결정한 후 메인 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 전시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결정한다. 검색 전시 카테고리를 결정한다 되어 있고요. 자, 키워드를 보시면은 네일 스티커 제품의 키워드인데요. 네일 스티커, 네일 아트 스티커, 네일 스티커즈 네일, 뭐 앞뒤가 바뀌더라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네일 팔리시 스티커, 그 다음에 네일 포일 스티커, 네일 데칼스 스티커스, 스티커즈 네일 데칼스, 디자이너스 네일 데칼스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서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월간 검색 빈도입니다. 바이어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월간으로 나오는 검색 빈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플럭추에이션은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으면은 빨간색으로 증가된 내용이 올라가고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오히려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것들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릭률 같은 경우는 저 키워드들을 가지고 바이어들이 직접적으로 클릭을 했었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컴피터티브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경쟁 업체의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내가 스티커 네일즈가 좀 경쟁 업체가 적고 검색 빈도도 높으니까 저기부터 좀 집중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뭐 알리바바닷컴의 첫 페이지에는 50개까지 상품이 전시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1번으로 좀 스티커스 네일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뭐 스티커 네일 아트 스티커, 3번이 네일 스티커 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그런 식의 예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상품명 만들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이 잘 되는 상품명은 검색이 높은 키워드를 3개에서 5개 이상 조합해서 상품명을 길게 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8자까지 띄어쓰기 포함해서 가는 상품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코리아스 디자이너스 네일 팔리시 데칼 아트 스티커스 브리더블 앤 이레이즈 바이 리무버 뭐 저렇게 돼 있는데, 뭐 앞쪽에 이제 클리오다 하면은 뭐 클리오 같은 브랜드를 또 넣어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제조사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코리안 전에 뭐 어디 스티커다 뭐 해서 또 넣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자, 키워드 검색 빈도는 네일 스티커가 318에 있었고요. 네일 아트 스티커 129에, 그 다음에 네일 팔리시 스티커 43에, 네일 데칼 스티커스 32에, 스티커스 네일 데칼스 31에 뭐 해서 스티커스 네일 같은 경우는 앞뒤가 바뀐 내용이었기 때문에 또 그 네일 스티커하고 같은 결과값을, 비슷한 결과값을 얻는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이어들이 굳이 찾았던 그 스티커스 네일은 뭐 아까 59회가 있었죠 전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커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품명을 저렇게 정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상품명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또 되도록이면 영어를 보실 때 대문자를 앞자를 써주시고요. 중간은 다 소문자로 쓰시고, 다시 대문 뜻이 바뀔 때마다 단어마다 저렇게 써주시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차별화 등록한다고 2010년대 대구의 소미업체가 전체 대문자를 갖다 상품명에 써놨는데, 그렇다 보면은
알리바바닷컴에 소문자로 등록한 상품명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해서 차별점은 있을지 몰라도 잘 안 익히게 됩니다. 뜻을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오히려 클릭이 줄어들거나 잘 안 읽히다 보면은 또 눈에 익지 않다 보면은 그냥 바이어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지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별화가 아니라 차별화해서 역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의 차별적 특징도 표기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breathable, erased by remover 또 정리하는 것들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고요. 상품 상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풀한 상품 정보란 상품 상세 설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 상세 설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서 내일 상담을 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바이어를 어떻게 설득할까를 가정해서 상품 상세 설명 만드는 것들 중요합니다. 파워풀한 상품 정보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흔히 카탈로그라고 부르는데 카탈로그를 이미지만 가지고 아니면 텍스트만 가지고 만드는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와 텍스트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들, 회사 전경이라든지 제조 설비 인증서들을 넣는 것들 중요합니다. 표작업을 통해서 상품 사양을 정리하고 일목요연하게 사양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바이어들이 비교해서 A라는 제품을 바이어는 보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찾는 제품은 B구나 했을 때 그 사양표가 있고 제품 이미지가 다른 제품 이미지가 있으면 그 제품을 찾아서 또 볼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작업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표작업은 알리바바닷컴에 표작업을 해서 붙일 때는 MS 모드나 아니면 그 엑셀을 활용해서 또 표작업 하시면 그 호환이 돼서 또 상품 상세 설명에 올릴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쓰는 내용에 템플릿은 등록하시고 이미지는 포토뱅크, 포토스에 등록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상품 상세 정보가 부실할 시에는 인콰이리 시퀀스가 적게 나옵니다. 꼭 유의해서 그러니까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를 전 세계 접속 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라 조금 데이터가 오래되긴 했는데요. 2015년 상황으로 대한민국 20.5Mbps,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터넷 접속 속도는 1등이었습니다. 일본 15.0, 태국 8.2, 말레이시아 4.9, 중국 3.7, 베트남 3.4, 인도네시아 3.0, 인도 2.5, 미국 1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중국의 상품을 등록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해줘야만이 결국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한국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가장 아쉬운 것이 풀로 상품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좀 이미지 용량 크게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온보딩 서비스 한답시고 최근에는 한국 업체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카탈로그를 그냥 전체 페이지를 쭉쭉 찢어서 올려가지고 이미지 용량이 좀 높게 등록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저렇다 보면은 중국에 판매를 해야 되는 상품 같은 경우 안 보여지겠죠. 베트남에 한국 상품이 인기가 좋다 그러는데 3.4Mbps 뿐이 안 나옵니다. 한국처럼 풀 이미지를 등록했다가는 베트남에서 저게 그 상품이 로딩 되는데 7초가 걸릴지 7배 차이가 나니까 7초가 걸릴지 49초가 걸릴지 기술적으로 7에 3승 해가지고 걸릴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에 판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베트남에 좀 맞는 상품 등록, 베트남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품 등록을 하시는 것들 중요하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동남아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그렇게 빠르질 못하니까 또 그렇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또 저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용선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또 보는 경우들이 좀 최근에는 많이 늘고 있다 하는 것들 특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기초 정보, 상품 상세 정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상품 등록된 예인데요. 제가 등록한 예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시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한 예인데, 제품 메인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요 이미지에 이제 요 이미지에 상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같이 연출컷으로 찍어서 처리가 되는 것들이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없기 때문에 저 이미지를 좀 더 사용을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를 또 썸네일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B2C 사이트 같은 경우 썸네일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은
6장까지 상품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것이 6컷 등록하는 것이 이제 메인 멀티플 이미지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한 장만 등록되는 것 싱글 이미지 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멀티 이미지 등록이 좀 더 유리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상품 비디오도 최근에는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메인 컷으로 상품 이미지가 올라가는, 상품 비디오가 올라가는 사이트 알리바바닷컴이 거의 유일하다 보시면 되시는데, 알리바바 계열의 중국 사이트 일부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비디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비디오를 한 개가 들어가서 총 7컷 정도가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비디오를 꼭 등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비재 중에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휴대폰으로 보는 제품들이 소비재가 많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또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디오 컷을 꼭 올리신다 그랬을 때는 되도록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소비재 제품으로서 화장품이나 식품이라고 또 얘기를 드리고요. 음료나 그런 제품들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명은 키워드 리스트를 생성해서 키워드 조합해서 설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8자까지 띄어쓰기 포함해서 등록해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FOB 단가인데 저렇게 범위로 주실 수가 있고요. 최소 주문 수량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주문했을 시 선적 기한이 얼마 걸린다 하는 내용들 적어 주시는 것들 또 중요합니다. B2B 사이트에서는 미니멈 오더 컨텐츠나 리드 타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컴퍼니 프로필에 나와 있는 회사 프로필 사진인데, 회사 프로필 사진에서는 아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전 시간에 회사 소개 등록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부동산 이미지, 건물 이미지 보여주지 마시고 전시회를 참가했다거나 아니면 바이오 상담하는 이미지를 좀 더 보여주는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려서 전시회 참가했던 이미지와 이제 바이오 상담하는 이미지를 좀 같이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이제 회사의 직원 수라든지 전체 임직원 수라든지 R&D 스텝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 특허 및 보유 인증서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오버뷰 부분이 저게 상품 속성입니다. 상품의 형태, 보유 인증서, 상품 유통 기한, 상품의 브랜드명, 상품의 생산지 시도까지 들어가고요. 상품 사이즈, 상품 무게, 포장 등을 정리해 주시고, 또 HS 코드라든지 무역에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도 정리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상품 특성을 꼼꼼하게 넣으면은 바이어들이 좀 더 자세하게 상품을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과외를 받을 확률 자체가 좀 더 높아진다 또 얘기를 드리고요. 공급 능력은 상품의 일간, 주간, 월간 공급 능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패킹 방법에 대해서는 상품의 포장 박스 방법, 선적하는 항구, 그 다음에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항국에서는 넣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 항공 선적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포장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박스 포장을 어떻게 해서 포장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들 중요하고요. 리드 타임은 선적 소요 기일에 대해서 또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상품 상세 설명에 이미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상품 이미지 쪽에 들어가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광고라든지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비디오를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뒤쪽에 이 밑에 쪽에 이 내용은 회사 소개 동영상이라든지 회사를 설명하거나 꼼꼼하게 기술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좀 길이가 용량이 긴 내용을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파주에서 전기난방 제품 업체를 처음 입사를 했을 때 바이어 중에 수출 상담회를 하다 보면 어떤 바이어는 한국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한국에 난방 필름 제조하는 전기난방 제품만 제조하는 업체 8곳을, 저희랑 같은 업체 8곳을 만나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바이어는 굉장히 구매할 의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꼼꼼 그런 바이어하고 상담이 잡히면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 하루 8팀을 상담할 테니까 중간 정도 내가 되고, 그러면은 이미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보거나 많이 알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가서 PC를 가져가서 동영상부터 틀어줍니다. 그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 틀어주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전
문의해라 그리고 보여주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오히려 더 좋았던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영상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리는 얘기고요. 상품 상세 설명 내 비디오 파일은 500메가 초과 금지, 뭐 총 비디오 파일 용량 10기가 초과 금지인데 비디오 뱅크의 용량이 10기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저번 상품 등록에서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상세 설명 내 이미지 전체적인 상품 구성 소개를 했다 했는데 상품 상세 설명에 들어가는 이미지에서 이제 가장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상품 등록한다 그럴 때 바이어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내용은 뭐 동영상 보여주고 그랬으면 우리가 제품을 당신이 찾는 제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있고 공급할 여력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저 표 내용입니다. HS 코드 일반적으로 소비자인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미니멈 오더 퀀터티는 뭐 무역을 하는 경우는 다 묻는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간 생산량이 얼마가 되느냐, 어떤 인증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페이먼트 지불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가격표를 준다 그러면 어떤 가격표로 주느냐, 그리고 얼마 만에 선적이 가능하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물어보니까 저런 내용들 표로 정리해서 또 꼼꼼하게 바이어들한테 설명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여기 일반 정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소개 내용을 직접적으로 건물 이미지도 뭐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 이미지와 뭐 또 제조 공경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회사 소개를 하는 내용들 중요합니다. 회사 전경이라든지 생산 설비 및 상품 생산 공정, 수출 물품 선적 반경 등 또 보여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회사 소개, 주요 생산 및 취급 상품 회사 설립 연도, 주요 수출 국가, 주요 보유 인증서, 생산 및 취급 상품의 특장점을 또 설명하는 것들 중요하고, 해외 규격 인증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쓰는 인증서들의 마크들이라든지 규격 인증서들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바이어의 공신력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또 보여주는 것들 효과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 상세 설명에는 식품이나 아니면은 한국 상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에서 나는 김 제품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김의 특징, 지역적 생산 규모라든지 생산 인프라, 원재료 생산 등에 대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나 지역 특산품으로서의 특장점, 재배, 생산의 역사, 한국의 지역 상품의 우수성, 한국 지역 상품의 생산 또는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또 강조하면서 한국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저런데 이제 들어가는 원료에 대해서 뭐 EMF다, 피부 재생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했을 때 EMF 생산을 하고 한국 EMF의 뭐 우수성이나 그런 걸 또 설명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EMF의 재질 같은 경우를 특징이나 재질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에 있어서는 상품 군별로 해가지고 현재는 이게 이제 전장김이죠. 그러니까 도시락김이 아니라 전장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내용이고, 전장김에 대한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서 상품명, 개별 포장 무게, 번들 구성, 그리고 박스 사이즈, 박스 포장 구성, 그 다음에 박스 무게 등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바이어가 주문을 했을 때 이게 포장이 크기가 얼마가 되고 내가 얼마를 주문하는가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또 등록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에는 뭐 이미지를 보여주고 사이즈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OEM 제작 요건들을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저걸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생산재 같은 경우는 제품의 구조도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상품이 대체적으로 OECD 경제 뭐 10개국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다 보니까 이게 제품 가격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품 구조도를 보여주거나 제품의 재질이라든지 자재들이 어떤 자재를 사용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이 생산재나 산업재 제품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은
설치가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 설치의 예를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설치가 된 예를 보여주거나 실제 사용 용례를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또 효과가 있는 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적용된다 그런 것들도 보여주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부자재들 제품들 같은 경우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구가 필요하고 어떤 자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들도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제품 가격은 내고를 해가지고 가격 인하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재재 같은 경우는 가격 요청을 부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배짱을 부리면서 장사가 가능하거든요. 나도 그냥 서비스로 하는 제품이고 귀찮으니까 니네 나라에서 구해라 하면은 또 대체적으로 바이어들이 그냥 발주 네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진을 제어할 수 있고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또 그 부자재 같은 경우도 같이 등록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산자에서도 OEM 제작 요건들도 꼼꼼하게 적어주는 것들 중요합니다. 생산자 제품들 같은 경우도 OEM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하는 것들도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등록을 위한 상품 등록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품 상세 설명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교육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